이제 출혈성 혹은 저혈량성 쇼크, 아까 말씀드렸던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혈관 안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혈관이 있어야 되는데 증상은 안절부절, 흥분, 있을 호흡곤란 등이 있고 신체 고생은 내각 감소, 혈관 수축에 의해서 UVP 증가 때문이긴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혈관 안에서 피가 빠져나간다 하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호흡이 가빠지고 청백해지고 반대로 빨리 보내려고 빈맥이 생기고 혈류량이 적어지니까 혈류량이 감소한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치료는 원인의 제거가 제일 중요하다. 출혈되는 부위를 막는 게 최우선이겠죠. 출혈되는 부위를 막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수혈이라든지 혈장량이라든지 플루이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게 최우선이 됩니다.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쇼크가 지속되면 활동성 출혈, 계속 어딘가에서 출혈하고 있다 하는 거를 시사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카디오제닉 쇼크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감소하는 거죠. 외과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문제내기가 좋으니까 4가지 쇼크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제일 외과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출혈성 쇼크, 볼륨, 하트 볼륨 쇼크이고 그 다음에 쇼크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폐혈성 쇼크, sepsis 때문에 생기는 쇼크는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배 안에 앱세스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sepsis 상황이기 때문에 sepsis는 외과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sepsis 출혈성 쇼크가 제일 중요하고 sepsis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해성 쇼크, 그 다음에 유로진 쇼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가지 구분은 좀 할 수 있어요. 저기 문제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카디오제닉 샥은 심장에서 짜주질 못하는 거죠. 짜주질 못하니까 심장 뒤로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고 심장 뒤로 플루이드가 보이게 되니까 폐동맥 세기압이 증가하게 되고 심박출 개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짜주질 못하니까 심박출 개수는 떨어지고 폐동맥 세기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아까 그랬죠? 쇼크의 정의가 조직에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임상적으로는 혈압이 90에 60 이하라고 했죠? 저혈압이 당연히 생기겠죠. 임상적 소견으로는 경정맥 팽창, CVP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CVP가 증가하게 됩니다. 1차 치료는 쇼크에 주의하시 1차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 다음에 승합제, 처음에 이제 카디오제닉 샥은 도파민이나 글루타민 같은 걸 쓰게 됩니다. 폐혈성 쇼크가 나오는데 이 폐혈성 쇼크는 그냥 정확하게 이 표 자체를 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표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이 표, 보통 저희가 그냥 1대1 강의를 하면 이 표를 외우지 못하면 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아요. 이 표를 외우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셀스가 뭐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상에 합당한 이상에 있는 영어 체온이 38도에서 30도이에요. 맥박스가 90회 이상, 소흡수가 20회 이상이거나 PaCO2가 30 이하로 과학을 보이는 경우, 베켈로스가 12,000 이상 혹은 4,000이거나 의용성 포중도가 10% 이상인 경우, 폐혈증은 감염의 원인으로 감염이 원인인 경우, 중증 폐혈증은 폐혈증 환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기 부장, 저혈압이 동반된 경우, 폐혈성 쇼크는 충분한 수행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축 혈압이 90 이하이거나 평균 정맥 혈압이 65 이하 혹은 평소 자기 혈압보다 40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그냥 다 외우셔야 되고 이 숫자 자체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12,000, 4,000, 3,000, 5,000 이런 거 다 헷갈릴 수 미성숙 호중고 12% 이런 것들 PaCO2 34 이런 거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숫자 자체를 아예 정확하게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알타의 문제 이런 것들로 내기 쉽기 때문에 표 자체를 정확하게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제 요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문제 풀면서 나중에 하겠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썰 쓰고, 어떤 경우에 이게 sepsis고, 어떤 경우에 severe sepsis고, 어떤 경우에 septiction이냐 하는 거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소파스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일단 중간 이상의 점수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넘어가고. 피어스 쇼크의 치료는 이제 기본, 호흡 유지, 뭐 저혈압 발생 시 플루이드 치료를 먼저 한다. 일단은 뭐 플루이드를 주는 게 먼저죠. 대부분의 쇼크 치료는 플루이드를 주는 게 먼저입니다. 조금 다르게 카디오제닉 샷이긴 한데 대부분의 피어스 쇼크 조직의 관료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안에 볼륨들을 높여주면서 플루이드를 채워주는 게 우선입니다. 다음에 원인 치료하는 거고, 스테로이드 논란이 있다. 그래서 문제 잘 안 나오죠. 논란이 있는 것들은 복시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혈당 조절은 혈당은 150 이하가 되는 게 목표로 한다. 그런 거죠. 뉴로제닉 샷은 교감신경 차단 핵심인데, 이 혈관 긴장도 조절 능력을 사실한 거죠. 그리고 뭐 혈관이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지면 혈관을 좀 수축시키고, 혈압이 좀 높아지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절 능력이 상실된 거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실, 수실에서 카티큐럼 분비장애 있다든지, 뇌사가 된다든지, 척추 현상을 시사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생기고, 따뜻한 사지, 이런 것들이 이제 키 포인트들이죠. 잘 문제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신경외성 쇼크가 문제 나온다 그러면, 따뜻한 사지가 있으면 이거는 신경외성 쇼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기도호흡 해주고 스윙요법으로 혈장량 증가시켜주는 것이 일단 처음이다. 쇼크 상태에서는 일단 플루이드를 주는 게 처음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쇼크는 좀 정확하게 좀 제가 작성을 할 거라서 심장이 있고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간단하게 하자면 어떤 이 조직, 심장에서 조직이 있을 때 플루이드가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여기서 뭔가 피 안에 볼륨, 피죠. 굉장히 피, 혈장, 피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저혈량성 쇼크,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가 되는 거고, 출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보충, 수액 보충이 최우선이 되겠죠. 수액 보충이 최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빠져나갔으니까 이쪽에 CVP라든지 여러 몸 안에 볼륨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상황들은 다 떨어지겠죠. 볼륨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상황들은 다 떨어지는 거고, 새는 거고. 심장 카디오제닉 샷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펌프질 못 해주는 거죠. 펌프질을 못 해주는 거니까 볼륨, 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볼륨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체가 일어나는 거죠. 정체가 일어나니까 CVP는 올라가겠죠. 안에 있는 총 볼륨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짜주지 못하는 거라서 CVP, 볼륨 상태를 나타내는 CVP나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태동의 세게 이런 것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카디오제닉 샥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뉴로제닉 샥은 이게 늘어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비슷한 뉴로제닉 샥이나 septic 샥은 거의 비슷한데, 뉴로제닉 샥, 특히 septic 샥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반응이 아예 뉴로제닉 샥은 반응이 아예 없는 거고, 하트레이트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septic 샥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생기죠. 하트레이트가 올라가는 것처럼 반응이 생기죠. 결국엔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볼륨은 그대로인데 안에 있는 볼륨은 그대로인데 채워주는 양 볼륨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볼륨들이 늘어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결국엔 다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들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이퍼볼레믹, 카디오제닉, 그 다음에 세틱, 그 다음에
제로됩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구분하고 원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 파생이 됩니다. CVP가 올라가느냐, PCWP가 올라가느냐, 안에 볼륨이 떨어지느냐, 리서시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지점,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크의 상태에서 쇼크의 치료의 목표, 평가, 쇼크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쇼크 자체 반응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상이나 화상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복합적으로 치료가 돼서 화상 환자에서 예를 들면 수생술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외상 환자에서 수생술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 다 쇼크 치료의 기본을 두고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쇼크 치료의 목표는 조직으로 충분한 관류 및 산소 전달이죠. 관류가 되면 산소가 될 테니까 관류라고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류가 조금 적어도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면 세포 자체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우리가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조직으로 충분한 관류를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출혈성 쇼크 같은 경우에 저기 출혈이 되고 있으니까 저기를 막고 볼륨을 채워줘야겠죠. 그 다음에 카디오제닉 샵 같은 경우에는 못 짜주는 거니까 짜주게 만들어야 되고, 세틱 샵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조직으로 혈압이 빠르게 안 오고 혈압이 안 잡히니까 혈압을 높여줘야겠죠.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에피네프린 가지고 혈관 축제 같은 걸 써야 될 거고, 뉴로제닉 샵 같은 경우에도 원인 교정을 해줘야겠지만 마찬가지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쇼크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급성 쇼크 상태에서는 수액주입이 우선 먼저가 돼야 되긴 합니다. 천천히 문제 풀면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히 처치하면 컴펜세이티드 샤워로 변화를 하는데 외식 회복, 혈압 정상, 소변량 증가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한다. 혈압이 정상화되어도 부분적인 조직의 저관료가 지속된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소변량 증가하는 게 포인트다 하는 거 나중에 문제 풀려고 나올 거고요. 조직 저관료 발생시키는 젖산, 호황수의 산소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 넘어갑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은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치료가 회복이 되는 걸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그러면 문제를 좀 볼까요? 9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출혈로 인한 혈액량 감소 쇼크에서 조직의 관류 저하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면 각 장기별로 선별적인 혈류 공급이 이루어진다. 가장 마지막까지 혈류 공급이 유지되는 조직은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는 거죠. 심장을 제일 먼저 구한다 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37세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왔다. 혈압은 80에 50, 맥박은 110회, 중심 장맥압은 3cm에 20초였다. 결막은 창백하였으며 복부 팽만과 함께 왼쪽 윗배 압통이 있고 반발 압통은 없었다. 가슴 X선에서 왼쪽 11관, 12관 갈비뼈의 골절이 관찰되었다. 가능한 진단은, 이게 쇼크 문제긴 한데 결국에는 케이스 자체는 외상 환자잖아요. 37세 여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왔다.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는데, 혈압이 80에 50,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60에 90, 90에 60 이하면 쇼크 상태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60에 90 이하, 맥박 110회, 중심장맥압은 30. 일단은 혈압이 떨어져 있으니까 쇼크 상태에 아까 얘기했듯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결막을 창백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출혈을 시사하는 거고, 복부 팽만과 함께 왼쪽 윗배에 압통이 있었고 반발 압통은 없었다. 가슴
11번, 12번 이제 갈비뼈에 골절이 관찰되었다. 가능한 진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임상적인 것들이랑 계속 혼합해서 문제를 내려고 하는 건데 왼쪽 11번, 12번 갈비뼈에 있는 부분에 있는 장기가 이제 비장이고 제일 흔하게 손상되는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복부 출혈이 가장 흔하게 있는 장기가 이제 비장 출혈입니다. 비장 출혈이라서 그렇게 문제가 가장 흔한 거라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어쨌든 12번, 12번에 갈비뼈 골절이 있다는 거는 비장 파열에 힌트를 주는 거고 복부팽만과 함께 왼쪽 입배에 압통이 있다는 것도 비장 파열이 있으면서 출혈이 있다. 결막 창백까지 다 출혈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올라갔다는 거고 중립층이 정맥압이 3cm H2라고 하는 거는 쇼크 상태라는 거죠. 쇼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장 파열에 비장 출혈이 있고 쇼크 상태다라는 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함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 진단은 당연히 혈액량, 감소성, 감소성 쇼크가 되겠죠.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어쨌든 외상이든 쇼크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서 한 두 문제